첫 번째 주제로 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이펙 성과가 이제 이번 주간에 사실 대대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는 기간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정말 영혼을 갈아 넣었다. 네.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지난주에 그 외교 슈퍼위크의 그 외교 성과 대단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혹시 우리 오윤혜 씨는 어떤 좀 그런 감정을 받으셨어요? 저는 매일 아침에 뛰는데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 얼굴 보면요. 뛰지 않아도 원래 뛰어야지 엔돌핀이랑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인간 엔돌핀 도파민이야 그분. 보기만 해도 그냥 막 솟아올라요. 이 좋은 호르몬들이. 그래서 진짜 저는 조심스럽지만 네. 이재명 독재를 꿈꾸는 저기요. 이 나 그냥 표현은 내가 좀 사는 동안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계속 대통령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왜 그런 질문하세요? 제 마음은 그렇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제 속마음입니다. 깜짝 여러분. 놀랐어요. 예, 네. 이재명 독재는 깜짝 놀랐어요. 네. 자, 근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늘도 뭐 이제 시정연설 한다고 하는데 안 들어온 데다가 에이펙에서 그 성과 올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뭐 이제 주말 사이에도 그랬고 뭐 지금 주에 어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성과에 대해서 지금 폄훼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심지어는 경북 에이펙이고 경북 도지사가 열심히 해서 네. 이런 성과가 난 것이다. 아, 진짜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성과가 났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과의 공로를 이 대통령이 아니라 경북 이철우 도지사요? 지사한테. 아, 진짜로. 그런 기사가 났어요. 네. 네. 아 진짜요? 진짜 어떻게 해야 경북 돼, 이 도지사 사람들. 덕분에 에이펙 성과가 났대요. 자기들 스스로 왜 그런 걱정했잖아요. 추풍령도 못 넘을 수 있다 앞으로. 그러더니 스스로 추풍령 밑으로 가둬버리네요. 자기들끼리. 진짜. 아니 정말 우리 일상에서 사람들 만날 때 찌질한 사람들이 뭐예요? 남들 잘했는데 혼자 들어서서 꼴꼴하고 시기질투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잘했을 때는 잘했다고 해야죠. 그럼요. 네. 예, hope for the best, but prepare for the worst. 아, 너무 긴데 아, 네. 못 알아들었습니다. 희망은 정말 가장 베스트로 하고 준비는 정말 월스트로 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실사구시, 실용 이거를 이제 아주 잘 표현하는 속담이죠, 격언이죠. 네. 대통령께서 정말 100번이라도 좋아 너희들이 저기 하다면 내가 가랑이라도 길게라는 그런 정도의 마음 각오로 진심을 다해서 맞아요. 준비하고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호프를 베스트로 한 게 아니라 결과가 베스트로 나오는 거죠.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게 뭐 공동 합의문이 없다. 음. 없어서 이게 뭐 예를 들면 외교 성적이 빵점이다. 혹은 외교 참사다. 이렇게까지 비하하는 건 너무 나간 거 아닐까요? 경주 선언이 나오지 않았나요? 경주 선언은 나왔죠. 근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한중 정상회담에서 뭐 합의문이 없다 어쩌다 얘기하는 것은 너무 좀 나간 분석 같아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이 이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정치는 입 벌리고 누워 있는 그 감이 떨어지길 바라는 정치예요. 네. 감 떨어지는 정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번 에이펙을 보면서 제가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보면서 느낀 거는 와 이분은 협상의 기술을 아는 분이구나.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큰 나라라 할지라도 이게 저자세로 나가지 않고요. 계속 태클도 걸고 때로는 거래를 앞두고 신경전, 밀당도 벌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이 대통령이 미국한테 많이 퍼줄 것 같지만은 실상은 협정서 사인을 안 했어요. 사인 안 했다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말이 바뀔까봐 약속이 바뀔까봐 그걸 기대해가지고 뭐 200억 달러씩 주는 거라든지 뭐 관세를 뭐 어떻게 15% 맞춘다든지 이 모든 것들을 일단 유보한 상태로 이번에 합의를 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만약에 그래서 안 줘도 되는 상황이 네. 온다든지 네. 관세가 특히 저 연방 대법원 미국한테 가서 1심, 2심에 의해서 3심에서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 나오면 우리도 안 줘도 돼요. 지금 뭐 2심까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거죠. 2심까지 저 미국에서는. 우리 트럼프 형님이 물을 먹으셨지. 그죠. 30에서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여러 옵션들을 또 걸었어요. 우리가 도저히 외환을 충당 못할 때에는 안 줘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그것도 한국과 미국의 이익을 정확하게 나눈다. 뭐 이런 내용들 해서
그게 실현되는 단계까지는 일단 사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집권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랬을 때는 또 그때는 우리가 그 돈을 또 살짝 구슬려가지고 다른 식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너무 영리했던 것 같아요. 상황이어서 사실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가변성이 매우 높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사인하진 않았어요. 그건 국익을 추구하는 차원으로 당연하죠. 보자면 베스트고 또 사실 그런 합의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우리 쪽에서는 우리 국익에 배치되면 합의 안 해준다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나중에는 트럼프가 애를 먹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대단한 협상가다 이런 평가를 산업통상부 장관님한테 네, 그렇죠? 네. 김 뭐였는데? 김정관. 그러니까요. 김정관. 터프가이라고 하면서 칭찬하더만요. 이게 외국 정상 이름도 기억하기 바쁘잖아요. 사실은 네. 우리가 주유국 정상 이름 정도나 조금 알까 이런 건데 네. 그 나라의 그 장관 이름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억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왜 맞아요.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이거 결론 안 나?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김정관 뭐 정관 김 막 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잘 안 됐다고 막 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외워버렸어. 각인이 됐겠죠.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 권한과 책임을 완벽하게 일어나 권한 다 줄 테니까 책임도 져 하는 그런 자세로 줬으니까 마지막에 노딜 그야말로 나 딜을 안 해도 그만이다 하는 정도의 배수진을 치고 권한은 주고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고 했겠죠. 물론 내가 그렇죠, 책임질 당연히. 테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그렇죠. 진짜 잘 해봐라. 나는 그래서, 너무 멋있어요. 예, 우리 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네. 윤석열이었다면 예. 이미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이미 건넸을 것이다. 상상도 하기 싫어요, 진짜로. 어제 보수 인사 정규재 씨였나요? 그거를 바퀴벌레로 표현한. 조갑제. 갑제요. 아 근데 나는 비슷해. 그분들이 너무 너무 아니 비슷해. 조갑제 헷갈릴 수 님이죠. 있어요. 네. 이분이 정말 그거를 바퀴벌레로 비유하고 국힘에 대해서도 아주 신랄한 비판을 했잖아요. 손절할 생각 안 하고 얘들 이 사람들이랑 하나로 뭉쳐서 갈 생각을 하냐. 너무 그 말이 통쾌했어요. 맞아요. 네. 이게 도움이 안 되는 세력들입니다. 네. 도움이 네. 안 되고 사실 어제도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 팩트 시트라고 해가지고 한미 간에 합의한 내용을 이제 미국 쪽에서 담은 문서가 아마 이번 주 안에 정리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 내용 보고 나서 만약에 또 이제 미국 쪽에서 아까 그 가변성 때문에 우리가 합의하지 않은 내용을 뭐 일본의 경우에는 팩트 시트에다가 일본이 합의하지 않은 내용을 막 담아놨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진짜요? 스타일이야 어. 이게 트럼프.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그 팩트 시트를 보고 네. 나서 나중에 미국에 날아가시면 그때 이제 공동 합의문이나 이런 걸 서명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고 아니 네. 어쨌든 트럼프 말 미국 입장 너무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바뀌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기분 좋게 해주고 네. 나중에 우리 실리 챙기면 되는 겁니다. 저는 뭐 그렇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번에 뭐 합의라고 하는 것도 뭐 절대적 뭐 강제력 없다고 봅니다. 예. 그냥 기업 실무로 비유하자면 이제 LOI를 처음에 이제 서로 내죠. 레터 오브 인텐드를 내죠. 네. 서로 이제 의도하는 바, 기획하는 바대로 이제 협의를 하고 아마 엊그제 같으면 LOC 단계, 커미트먼트 단계까지 간 거죠. 그런데 커미트먼트에서 막상 컨트랙이 될 때 계약서 사인할 때 일부씩 바뀔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큰 틀이 바뀌기는 또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네. 일부 곁가지가 바뀔 수는 있는데 네. 그런데 지금 뭐 어떤 확정적인 페이퍼가 없어서 뭐 못 믿는다 또는 뭐 성과가 없다 택도 없는 얘기죠. 기업사에서 LOC 어느 수준인지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유독 영어를 많이 쓰시네요. 충북 도지사의 자격은 영어로. LOC라고 해서 초콜릿인 LOC. 줄 알았어요. 시간. 예. 아, 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윤석열이는 사인하기도 전에 현금을 아우 지급을 할 생각하고 것이 싶지도 확실해요. 않아요. 아우. 아니 생각을 해보면은 내란 전국 때 그 최상목이라든지 네. 한덕수라든지 실제 그때 관세 협상을 지들끼리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네. 권한대행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관세 협상을 주도를 하고 합의를 하려고 합니까? 그때 네. 이제 만약에 실제 3,500억 원에 상응하는 걸 현금으로 선불로 주겠다. 막 이런 만약에 그럼 나라가 협상을 했다라고 망해. 하면 나라가 나라 망해. 망하는 거죠. 500조 대게. 자, 그때 당시에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특히 이 GPU 확보를 가지고 과거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으니까 그 내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5만 개를) 그때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GPU 5만 개 확보. 이번에 외교안보 26만 현실을 개잖아요. 외면한 공허한 숫자 노름입니다.
이 후보의 외교 노선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일 뿐입니다. 반미 친중하던 이재명 대표가 미국 기업과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런. 여기 또 이재명 대표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 찢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준석 후보도 저렇게 이제 비판을 했었고, 파묘. 예. 해버렸거든요. 5배를 넘게 했어요. 윤석열이었으면 5장도 못 구했겠죠. 솔직히 아니, 구경도 진짜로. 못했겠지. 장난합니까? 아니 김종혁 최고위원이나 이제 국민의힘 이제 이런 인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개헌만 없었다면 맞아요. 저 에이펙의 과실을 국민의힘 우리가 저것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불가능. 이거 보셨잖아요. 네. 나가. 비상계엄이 안 터졌어도 네. 아무리 윤석열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도 이만큼의 성과는 죽었다 깨나도 절대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을 보기 받기 때문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GPU 26만 장을 공급하는 거고 대한민국 기업들이 또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뭐 밸류체인이라고 하나 이런 게 다 대한민국에 마련돼 있기 때문에 26만 개 공급해 준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R&D 다 깎았잖아요.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민간의 공이다라고 이제 젠슨 왕을 포함해서 이재용, 정의선 그 회장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마치 정부는 아무런 공이 없던 것처럼 제가 이제 기업 세계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민간 기업은 정부의 방향성 그쵸. 이걸 보고 반발짝 한 발짝 앞에서 선투자도 하고 이러는 게 대기업들의 역할이고 방향성이거든요. 그럼 정부 방향성을 가장 먼저 보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바로 뭐를 했습니까? 대선 때 공약을 하고 AI 초강국을 선포하면서 미국,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AI 특히 아시아에 어떤 전초기지를 하겠다. 이 방향성이 없었으면 젠슨 왕이 그렇게 투자를 할 리도 없는 거고요. 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데들도 그 방향에 반발짝 한 발짝 앞서서 먼저 뭐를 하기도 애매했겠죠. 애매하죠. 방향성이 그게 아니라면. 네. 그러니까 일구의 가치도 없는 그런 비판입니다. 현대차 회장이 큰 빚을 졌다면서 우리 대통령 양손 잡고 고개를 90도로 숙이잖아요. 아니 기업이 감사하다고 진짜. 하죠. 기업 총수가 감사하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협상 대상인 트럼프가 인정해줬죠. 외신도 객관적으로 잘했다고 평가하죠. 뭐 어떻게 더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이는 GPU를 주지 못하고요. 줄 수 있는 건 떡볶이밖에 없습니다. 떡볶이랑 술. 떡볶이. 튀김. 떡볶이도 그 부산 엑스포 그 우리가 안 된 다음에 네. 더 데리고 간 거야. 다음에요? 안 된 다음에 명구스러우니까 재벌 회장들을 병풍처럼 깔아놓고 거기서 떡볶이를 먹은 건지 시장에서. 네.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은 그 만두가 나왔어요. 그 네. 만두를 지가 먹던 젓가락으로 해가지고 재벌 회장들에게 하나씩 주는 거야. 너무 먹으라고. 싫어요. 진짜. 우리가 진짜 3년 동안 그 꼴을 보고 살았다는 게 세상이 아예 바뀌었잖아요.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이게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왜 상상을 해야 되지? 현재가 대통령이 윤석열이고 그 에이펙 정상회의가 뭐 작년에 이미 예고가 됐으니까 경주에서 열렸다. 네. 그 이전에 트럼프가 계속 탈탈 네, 빨대 털어갔을 꽂아가지고 거예요. 그냥 뼛속까지 다 그냥 그렇지. 뺏어갔겠죠. 그 저기 한국이 우리 협상 유리한 조건에 맞춰주지 않으면 안 간다. 한국에 안 간다. 그래서 200억 달러 주고 네. 또 가가지고 뭐 저기 뭐는 우리한테 다 넘겨라. 회사 공장 다 이쪽으로 넘어오게 하라. 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또 조건 달고. 네. 그랬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 윤석열은 내내 그냥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노래도 불렀을 거예요 아마. 아메리칸. 아메리칸. 그렇겠죠. 이 귀한 시간에 그런 상상 하고 그리고 싶지 않습니다. 또 진짜. 불국사에 김건희가 네. 가가지고 온갖 또. 패션으로 또 이렇게 아이고. 쇼를 벌일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제 안구정화가 됐어요. 네. 안구정화가 평생 못 나오게 해야죠. 예. 그 보석 신청했던데 김건희가. 보석. 네. 보석 신청 저 그 얘기 듣고 이거는 어이가 풀어달라가 아니라 네. 보석을 달라고 합니다.
어머 여기는 감옥에 있는데 보석을 달라고 하면 보석도 줘? 보석이 이런 건가? 이런 할지 느낌으로. 몰라서. 자,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안 관련된 시정 연설했잖아요. 맞아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짚어주실 내용이 있나요? 뭐 AI 강조도 많이 하셨고 네. 실제로 이 에이펙에 영혼을 갈아넣었다는 표현을 처음 이제 첫 문장에 쓰셨거든요. 네. 굉장히 좀 각인되는 연설이었고 네. 사실은 연설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단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 좋았겠네. 들어오기 전에 앞에서 피키 시위를 했기 때문에 네. 연설하는 내내 어떤 대통령의 그 연설을 간섭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었고 네. 다만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대통령이 이제 이 예산을 협조를 부탁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외교 성과 이후에 이제 예산을 통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들을 국회가 좀 도와달라라는 내용이어서 네. AI 국가 건설에 대한 부분 또 복지에 대한 부분 다수 말씀을 하시면서 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초당적인 협력을 해달라고 마지막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네. 국민의힘에 돌아온 대답은 꺼져라였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꺼져라. 예, 이제 그 피켓 시위하면서 꺼져라라고 막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네, 꺼져야 될 대통령한테. 사람들이 누군데 어디를 꺼지라는 거야? 그러다가 본인들이 꺼지지 않을까요? 확 맞아요. 조용히 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그 AI 새 정부의 이제 새 시대의 첫 예산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협조를 구하는 건데 네. 사실은 의원들이 갔다가 이제 코를 걸은 거는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부분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자 생각을 해보세요. 특검을 대통령이 합니까? 대통령 아예 관여를 못 해요. 그렇죠. 중립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은 아마 자기들 특검할 때 그렇게 했나? 다 관여해서 이래라 저래라 했나? 네. 그걸 갖다가 전혀 견강부회라고 그러죠. 갖다 붙일 때가 아닌데 갖다 붙이면서 꺼져라까지 나왔고 오늘 예산 중에 제가 특징적으로 본 건 이들이 핵 그다음에 어떤 국방 이거는 자기들 전유물처럼 했잖아요. 그동안. 네. 심지어 핵은 말에 무기로도 썼잖아요. 자기네가 그렇죠. 맨날 예. 핵을 내세우면서. 예. 그랬는데 오늘 국방 예산 8.6%를 증액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트럼프한테 핵 연료 추진 그 잠수함 네. 이런 부분하고 해서 연이어서 지금 계속 맞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 정부가 했을 때는 안보가 위험하고 뭐 수도 없는 마타도를 했는데 아마 최근 국방 예산 중에 가장 큰 폭일 거예요. 아마 최근 네. 근래 몇 년 사이에 네. 그렇게 증액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 추경호 그 사람이 구속되면은 그때 같이 표결 참여 안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줄줄이 뭐 조사받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추경호 그 원내대표가 이제 구속이 된다. 그럼 일단 법원에서도 결국 법원이 결정하잖아요. 구속 여부를. 법원에서도 이 사람의 범죄 혐의가 네. 있다. 어디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구속을 시킨 거란 말이죠. 준유죄 판결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국민의힘은 당 전체가 내란.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내란 왜냐면은 동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위헌정당이 되는 거죠. 네. 그 예전에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도 소속 의원 한 명이 내란 선동했다 이런 이유로 당이 없어졌어요. 그 사람이 무슨 당 대표거나 원내대표 아니었거든요. 네. 그 이석기 의원 같은 내란 예비 음모였죠, 맞아요. 네. 그런 이유로 해서 그 당이 없어졌는데 국민의힘은 원내대표예요. 그러니까요. 원내대표가 윤석열하고 통화하면서 그 국회 해제 결의를 못하게 만들었다. 이거는 반헌법적 행위죠. 그러니까 위헌 행위이기 사흘 때문에. 전에 윤석열 만났다면서요, 추경호가.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맞잖아요. 또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 신동욱 조선일보 그 이전에 SBS 앵커했던 그 사람 네. 국회의원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민주당 의원이 몇 명 왔는지 하나 둘씩 세봤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도 위험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추경호가 구속되는 순간 줄줄이. 유죄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이거는 증거가 명징하기 때문에. 유죄 가야죠. 그러면은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약속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네.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위헌정당 심판하겠다. 오. 그 국회가 이제 뭐 물론 위헌정당 심판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법무부가 검사가 되는 거예요. 헌재에서는. 네. 법무부에서 이제 그걸 추진하게 된다면은 예전처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다퉈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위헌정당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이 당은 해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비례대표 의원들은 전부 다 직을 잃어요. 그렇게 근데 되기를 지역구 바랍니다. 의원들은 네. 탈당 안 하면은 직을 잃어요. 그 이전에 탈당하겠죠. 예. 그런데 유사 정당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보수 쪽 정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식으로든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국민의힘의 그림자도 이제 그 따라할 수가 없게 돼 있고요. 네. 결정적으로 가장 큰 게 이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 쭉 올라가다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민주정의당, 전두환의 민정당이 나와요. 민정당 시대에 지금의 시도당 당사가 다 구입이 된 거거든요. 네. 그것도 다 국고로 그냥 환수가 아. 되는 거예요. 부동산들도. 그러니까 지들이 그냥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당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역시 윤석열이 큰일을 하네요, 정말. 네, 지금 중요한 포인트 잘 짚어주셨어요.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는 건데 김건희 특검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민주주의 꽂힌 선거제도를 형해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지. 여론 조작을 통한 여론 조성 네. 이걸 통해서 이제 형해화시켰기 때문에 그게 위원정당의 대표적인 사유인데 거기에다가 뭐 가로수길 예화랑 뭐 양재동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해당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 이제 거기가 가로수길이 왜 나오냐면 우리 신용환 교수님이 네. 그걸 폭로하신 건데 아, 네. 말하자면은 윤석열이 대선 때 캠프가 있었잖아요. 불법 선거 캠프. 불법 선거 캠프 만들면 그 자체로도 선거. 탄핵 사유가 되는 네. 건데 당에서 그랬다면 위원정당 사유가 되는 거죠. 그 네. 중대한 내용을 폭로하셨어요. 그게 이제 넘쳐. 김건희 특검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훨씬 더 중요한 거 내란에 직접 가담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위원정당이 딱 떨어지는 거죠. 옛날에 우리 기업들 대마불사라고 그랬죠. 네. 부채 비율을 막 2000%까지 막 늘리고 M&A 외발 자전거 안 굴르면 쓰러지잖아요. 네. 구르듯이 막 수도 없이 막 문어발로 확장하고 그래서 몸집 키우면 안 죽는다. 근데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된 기업들이 그렇죠. 배우 수도 없이 같은 사라졌잖아요. 예. 몸집 크다고 용서해 준다? 있을 수 없습니다. 몸집이 클수록 그런 식의 그 불법적으로 크면은 오히려 되죠. 부실이 더 커지는 거죠. 불법도 괴물이 큰 되는 거예요. 거죠. 큰 네, 기업이라면. 불법이 큰 거죠 네. 지금.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광고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한마디만 네, 하겠습니다. 그만해요. 대마불사. 아, 지금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세요? 대마불사. 대마불사 무슨 뜻이에요? 큰 거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큰 거는 안 죽는다. 제가 아내한테 항상 하는 얘기. 아, 대마불사. 큰 거는 더 세게 죽이면 됩니다. 네. 네.